네, 이어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문제 아주 심각해요. 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원 사태. 티몬 본사의 돈을 소비자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이제 환불받겠다고 좀 줄을 서 있던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티몬 위모프 사태, 이제 크게 피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발생을 하죠. 여기가 이커머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종의 장터 같은 곳들입니다. 한쪽에선 물건을 팔고요, 한쪽에선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의 만남인데, 1차적인 타격과 이제 여기에 대한 막 피해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역시 물건을 공급했던 셀러 쪽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투어 같은 여행사도 있겠고요, 시몬스 같은 침대 업체도 있겠고, 또 영세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참 많죠. 이분들이 일단은 정산을 못 받고 있고요.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이제 티몬 쪽에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는 소비자 측면입니다. 소비자들은 일단은 뭘 사겠습니다라고 이 커머스에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환불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큐텐그룹 산하에 있는 티켓몬스, 티몬과 위메프가 어떻게 했느냐. 참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본사로, 서울 본사로 와서 대기를 하면 이걸 통해서 한 명 한 명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그냥 환불하면 환불인 건데, 그런데 현재 이 티몬과 위메프에 따르면은 약 400명 정도의 소비자들을 환불을 진행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거의 2,0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환불을 하려고 몰려갔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셨네요. 네, 아마 이런 행태들을 좀 보면 저는 효잉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고 있다, 환불, 뭐 이런 정도의 꼼수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나지 않기를 또 바라볼 뿐입니다. 휴대전화 앱이라든가 웹사이트를 통한 환불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저렇게 달려갈 필요가 없을 텐데. 예, 본사로 와서 환불 받으라, 이 자체가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이죠. 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Q10이라는 모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위메프나 티몬 말고도 또 있나요? 네, 현재 뭐 인터파크도 했었고요. 미국의 위시라는 것도 인수를 했고, AK몰도 인수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산하에 있는 이커머스 그룹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이커머스 산업은 브랜드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금감원이 어제 미 정산액 액수가 한 1,700억 정도 추정된다고 밝혔었는데, 자, 이번 사태의 진짜 피해 규모를 짐작케 하는 뭔가 그 내부 직원이 쓴 걸로 알려진 메모가 지금 그 온라인상에서 돌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점이 가장 이번 사건에 있어서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최초로 이 큐텐그룹 쪽에서 이야기했던 자기네들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피해 액수, 미정산 액수는 1,000억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금감원은 1,70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거는 회사 측에서 말한 거겠죠, 금감원한테. 그러니까 금감원이 무슨 세부 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저 메모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아마 이제 셀러분, 판매자분들이 그 정산을 해달라고 몰려가다가 이제 노트들을 이제 현장 사무실에서 이제 찾아낸 건데, 본사에 가신 그 맞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찍었군요. 그런데 저기 보시면은 저런 메모들이 있고요. 5에서 7천억 플러스 1조 이상. 뭐가 1조 이상이겠습니까? 아마도 미정산 금액이 1조 원대가 되지 않겠나. 근데 정말 저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정말 크죠. 1,000억, 1,700억이 아니라 1조 원대의 피해액은 상당히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또 메모 부분을 좀 보면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되고 있다.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 회생도 고려한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더 심각한 내용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좀 포인트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다. 지금 이 사태의 컨트롤 타워는 큐텐그룹이고, 큐텐그룹의 이제 구영배 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다. 지금 큐텐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란 뜻도 되잖아요. 컨트롤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큐텐의 구영배 씨가, 구영대 대표가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서 이거를 정산해주고 환불을 처리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건 현재의 티몬과 위메프 쪽 직원들도 싱가포르 이 본사와 연결이 안 된다고 뜻이기 때문에 이번 저 메모 노트가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벌써부터 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던데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아직까지는 뭐 이런 말 자체가 더 불안감을 크게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현재 이 정도 된다면 본격적으로 큐텐 그룹 쪽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큐텐이 그런데 뭐 지금 컨트롤 타워를 상실했느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뭐 환불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환불 쪽은 뭐 본사에 와서 받으라 뭐 이런 행태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사건을 현재 너무나 낙관할 수는 없다. 조금 오히려 더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일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자 문제는 이런 사태를 이미 큐텐 쪽, 티켓몬스터와 팀원과 UMF는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냐라는 또 그런 의구심마저 듭니다. 앞서 이제 그 노트 메모에서 이제 발견된 것이었었는데요. 예. 클레임이 이제 시작된 것이 7월 15일, 7월 초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아마 뭐 우선 말씀드리고 말씀 뭐 한 다음에 무조건 아니라고 이야기해라. 뭐 그런 대목 눈에 좀 들어오고요. 취소해 달라고 하면 취소해 줘. 실은 이건 소비자의 환불 관련한 메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는 나갔고 나머지 80%는 뭐 해결이다 이런 대목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 마지막에 노트의 끝에는 오늘부터는 환불 X. 그러니까 이미 7월 초부터 정도는 회사 내부에서도 정산도 안 되고 소비자 쪽에서는 환불도 이제 곧 끝날 거라는 걸 좀 알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어서 아마 좀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조사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 말씀까지 하셨는데 네. 저런 걸 감추고 계속해서 영업을 했다면 정말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리고 팀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감사 보고서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즉 이제 회계감사법인이 이제 내용이 너무나 엉망이다 보니까 이제 보고서 자체를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올해 얼만큼의 최근까지 실적 뭐 적자가 났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팀원은 완전한 지금 자본 잠식 상태. 그러니까 예. 뭐 돌릴 수 있는 유동자산보다 빚이 3배, 4배 월등하게 많은 그런 상황이고 위메프도 다를 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자 자체, 사업도 적자인 데다가 모기업 쪽에서의 자금 수혈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물건도 받고 이걸 또 소비자한테 돌렸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태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지금 이것저것 취한다고 좀 발표도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새벽부터 이 소비자들이 이제 본사 앞에서 팀원 본사 앞에서 네.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좀 문득 든 생각인데 자 아무리 기업의 어떤 재무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터진 문제라고 하더라도 네. 좀 지금이 뭐 내수 호황기였다면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이커머스라는 사업이 만만치 녹록치가 않습니다. 가령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쿠팡 같은 것도 보면 예. 소프트뱅크 이제 손정희 의장이 거의 뭐 사재 3조 원을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쏟아 부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소비자들을 자신 안에다 가두리하는 이 락업 예. 효과를 통해서 드디어 흑자를 내고 나스닥도 상장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이 큐텐 이게 티켓 팀원과 위메프 뭐 AK몰 등을 인수한 여기 모기업들을 좀 보면 예. 제가 봤을 땐 충분한 자금력도 확보하지 않은 채 굉장히 공격적인 M&A, 그러니까 덩치 키우기만 해서 빨리 나스닥 상장하고 털어버리려는 좀 그런 욕심이 과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예. 뭐 정말 만에 하나 당장이라도 내일이나 모레에도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이게 정말 일파만파 1,000억, 1,700억이 아니라 그 메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 단위의 피해액으로 커지게 된다면 이건 이제 단순히 조사 차원이 아니라 수사 차원으로 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오히려 우리가 뭐 내수 때문이라기보다 이 회사 자체에 대한 잘잘못을 좀 더 따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정산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지금 티켓몬스터는 40일 정산이고요.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2달 후 정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나 이거 사겠습니다 하게 되면 카드 결제를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공급자가 받아서 보통 일주일 내에 물건 전달해 주잖아요. 네, 어. 그렇게 되면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정산을 지금 보면 팀원은 40일 동안 끌어서 그러니까 어. 플랫폼인 팀원 내에 40일 동안 이 돈을 굴린 거죠. 그다음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달 후에 이 셀러들 판매자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정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남에게 너무 줘야 길죠. 될 돈을 본인이 움켜쥐고 있는 기간이 맞습니다. 너무 기네요. 그런데 아마 분명히 돈은 어디론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으로 과연 뭘 했을까? 혹시 뭐 딴 데 M&A에 전용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딱 드러났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수사 차원으로 넘어가야 될 그럴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경제 뉴스 살펴보죠. 자, 뉴욕 증시가 테슬라발 충격으로 좀 급락했었잖아요. 네.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테슬라발 급락이기도 하고 엔비디아발, 즉 AI 반도체발 급락이기도 하고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 급락의 시작이 된 그러니까 시장을 각성케 한 것은 역시 이제 트럼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구도가 바뀌어서 네, 대선 구도도 바뀌고 이제 트럼프 후보의 일기 때도 봤지만 예. 워낙 불확실성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대한 이제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 경제 자체는 지표면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좋아요. 우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을 뭐 골디락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골디락스의 모습인데 간밤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속보치긴 한데 2.8%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연율이기 때문에 2분기 가치 딱 2분기 가치만 미국 경제가 돌아가면 올해 미국 경제가 2.8% 우리보다 높은 성장을 한다는 그 정도로 지금 좋은 상태고요. 예. 여기에 물가는 오히려 많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지금 거의 상당 부분 물가가 안정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인데 여기에서 이제 증시 폭락들, 급락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불러일으켰던 예. 시장에 대한 각성, 더 근본적으로 저는 AI 산업에 대한 각성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AI 반도체 엔비디아가 이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GPU와 함께 우리 SK 하이닉스의 HBM을 붙여가지고 AI 칩, AI 이제 가속기가 나오고 그게 불티나게 팔리고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데이터 센터 짓는 데들은 그걸 사서 막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하는데 예.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은 지금 벌고 있어. 즉 AI 반도체는 너무 좋은데 성능도 좋은데 이걸 가지고 지금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니까 AI 서비스가 지금 못 따라온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해주셨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거품론이 계속 예, 나오는 그게 바로 거품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각성을 하고 아니 AI 반도체만 좋으면 뭐래? 이걸로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뭐 각성이 오면서 투자자들이 일단 또 많이 올랐고요. 주가가 이제 팔아치우기 시작을 한 건데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곧 AI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미 삼성전자의 S24도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제 폰에도 AI 오고요. 당장 9월에 애플도 아이폰 이제 16 나올 때도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거기에도 이제 AI 들어가고 자율주행에도 AI 들어가고 AI 서비스가 곧 나올 거다. 이걸로 돈 버는데도 곧 있을 거다. 이제 이야기한 좀 낙관론도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팔아놓고 보자. 이런 심리가 더 오히려 급락을 부추겼던 것 지금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일시적인 조정, 뭐 예컨대 뭐그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뭐 일시적인 시장의 그 조정으로 각성.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지금 AI 거품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대폭락의 전조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대장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인데 확실한 것은 엔비디아 자체 뭐 실적은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제 거품론이 있었던 IT 거품론 때와는 다르게 실적이 굉장히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히 좀 다르다. 테슬라는 인도량도 줄어들고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테슬라가 추구하는 게 지금 전기차 아니거든요. 마치 우리가 축구에서 토탈 사커처럼 지금 종합 예술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로봇에 자율주행에 ESS라는 신재생에 위성에 뭐 태양광에 전면적인 신산업의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양대 축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전거래일에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죠. 우리 증시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던데. 네, 왜냐하면 우리 증시를 이제 주탱하는 두 축이 AI 반도체인 반도체와 전기차의 그 배터리를 공급한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같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밑단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쵸? 그런데 엔비디아, 테슬라가 흔들리니 당연히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와 전기차는 이제 지난주에 트럼프 피격 직후에 거의 당선 확률이 지난주는 뭐 70%까지 높아지니까 뭐 전기차
2차 전지 버틸 수가 없어서 예. 급락했었고요. 이번에는 엔비디아와 관련한 AI 반도체에 대한 AI 산업에 대한 의구심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역대 최대였고요. 2분기 실적이 석 달 동안에 하이닉스가 지금 5조 3천억 이상을 벌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은 왜 6조 원 못 벌었어? 이제 이러면서 거의 뭐 장중에 10%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예. 좀 반등에 성공을 했었는데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면 예. 글쎄요. 앞으로 우리가 더 예단 너무나 장밋빛으로 보는 것, 또 너무나 보게 보는 것 이제 여기에서 네. 좀 우리가 양극단은 좀 피해야 되면서 네. 향후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며칠 널뛰기 장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변동성이 너무 커요. 예, 투자자들께서 좀 이런저런 그 전문가들의 뷰가 있으니까 네.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보죠.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부터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핵심은 두 개입니다. 25년 전에 상속세법이니까 그 사이에 물가도 올랐고 집값도 올랐고 뭐 자산 가격도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명분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뭐 많이 설명 못 드리지만은 이제 예. 가업 승계 부분, 이제 중소기업 등등 중견기업에서는 상속을 통해서 아예 기업을 팔아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은 내 상속세 뭐 어떻게 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세율이 좀 낮아졌어요. 최고 세율이 원래는 예. 30억 초과 부분에 50%였었는데 예. 30억짜리를 없애고 10억 초과 부분에 있어서는 10% 포인트를 줄여서 40%. 그러니까 현재 상속세율은 40%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뭐 주요국 중에 제일 높은 수준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실효세율, 명목세율 부분들이 좀 나누긴 하지만은 마찬 명목세율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본 55% 다음으로 최고세율에서 이제 높았었는데 이제 여기 40%로 줄어든 거였었다라고 이제 보게 되고요. 또 하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우리가 뭐 부모님께서 20억짜리 집을 남겨줬다라고 했을 때 20억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지가 않고요. 예. 마치 우리가 소득공제하는 것처럼 공제들을 다 뺀 다음에 이제 그 과표에 대해서 앞서 말한 저 상속세율이 적용이 되는 건데 네. 그 공제 항목에 있어서 자녀 공제가 실은 1인당 5천만 원이었었거든요. 이걸 10배를 키워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5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2명이 있으면 10억이 빠지는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저출산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좀 많이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추론도 출산 가능한데요. 장려책으로도 예, 썼다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말씀이시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저렇게 되니까 상당 부분 세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기초공제 2억도 빼주고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류 부분도 이제 그대로 둔 채 자녀 공제에 대한 항목이 5천에서 5억으로 커졌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은 뭐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표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예. 기존에 30억을 상속받는다라고 했을 때 내야 될 세금이 3억 3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자녀 인적 공제가 커지면서 한 8,400만 원으로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0억도 좀 크죠. 예. 20억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 중에 난 집 한 채밖에 없다 했는데 요즘에 집값이 서울 집값 많이 올라서 20억 뭐 하는 뭐 집값이 있다라고 하는데 상속세 내야 되는 대상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 2명이 있다. 한데 돌아가셨다. 20억을 갖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한 푼도 안 내게 됩니다. 그 배우자가 8억 빼가고 자녀 둘이 이제 5억씩 빼가니까 그리고 이제 기초공제 2억을 하면은 20억은 이제 아예 상속세도 안 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개편안의 방향은 잡혀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이제 국회에서 협의가 돼야 합의가 돼야 가능한 것들도 있는데 국회 정치권 상황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내일 새벽에 올림픽 개막식이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선수들 응원하면서 스트레스도 확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건건은 올림픽 중계 관계로 다음 주 내내 쉬게 됐고요. 다음 달 6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